이번에는 한산이시 7세로 호장공 이윤경 선조님의 6대 손인 한산부원군 문종공 모군 2색, 모군 1세 선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부원군에서 부원군은 고려 충렬왕 이후에 조선시대까지 사용한 작호입니다. 왕의 장인인 국구나 정일풍 공신에게 주던 자기로 자기 수여자인 이색 선생의 본관을 따서 한산 부원군이라 칭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듣는 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존칭 휘를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계표상 한산이시 호장공 7세 선조이자 중시조이신 목은 이색 어른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산이시 중시조 목은 이색 선조는 한산군 문효공 이곡 선조의 외아드님으로 한산이시 권지 호장계 7세로 호장공 이윤경 시조의 6대 손입니다. 목은 이색 선조는 이재현의 제자로서 그의 문화에서 성리학자들은 다시 역성혁명파와 저리파로 나뉘게 됩니다. 정도전, 유창 등의 스승이었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의 역성혁명에 협조하지 않았고 조선 개국 이후에도 출사하지 않았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은 인제공 이종학의 아버지이고 박상충의 손위처남이며 박은의 외숙부이고 고려말 사문의 한 사람입니다. 14세에 고려 성군시에 합격한 후 부친인 이곡 선조가 원나라 고위 관적에 있어 그 자제의 자격으로 원나라 국자감 생원이 되었고 3년간 유학하다가 부친 이곡 선조의 상을 입자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후 원나라에서 입수한 송나라의 정호와 주자의 학문과 예법에 대한 것을 강의했는데 이때 정도전, 정몽주, 이승인, 권군, 하륜 등의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목은 이색 선조님의 연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이색 선조는 고려에서는 충수강 15년이고 원나라에서는 천력 원년인 무진년인 1428년 음력 5월 20일에 복주사록 참군사로 원주 목사를 보좌하고 각 고을을 순찰을 감독하며 원나라 회시에 낙방하여 제도전을 위해 용맹경진 중이던 가정 이곡 슬하의 외동 아드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외가가 있던 지금의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귀시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 외가의 생가터 사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333년 고려 충승왕 보기 2년 원나라 원통 원년 목은 이색 선생이 5세 되던 해이자 부친인 가정 이곡 선생이 36세 되던 해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이 두 번째 도전한 원나라 회시에 급제하고 연이어 전시에서 차석으로 뽑혀 진사 출신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어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은 원나라에서 승사랑 한림국사원 검열관에 제수되어 부친 없이 모친과 조모의 돌봄 속에 고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기가 뛰어났고 7세 때부터는 독서를 하기 시작했으며 아버지 가정 이곡 친구이자 안향 백이정의 학문을 계승한 익제 이재현을 찾아가 정조학을 배웠습니다. 38세인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은 원나라에서 시 전이 부령 직보 문각에 임명되었습니다. 1336년 고려 충수광 보기 5년 원나라 지원 2년 목은 이색 선생이 8세이자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이 39세 되던 해 원나라 유림량이자 경정원 관구 겸 승발 가각고라는 세 가지 관직을 동시에 제수되어 원나라 인종황제를 자문하고 업무를 보좌하며 인종황제에게 고려의 공료를 공출해가는 동료 구색을 중지하도록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인종황제는 가정 이곡 선생의 상소문에 감복하여 고려 공료제도의 폐지를 명하여
이듬해인 1337년 공려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1341년 고려 충해왕 보기 2년 원나라 지정 원년 모군 선생이 13세가 되는 가을에는 송당 선생 삼사우사 김광재가 편전 교지사로 성균씨를 관장하는데 이때 모군 이색 선생은 그 시과에 합격하였습니다. 한편 원나라에서는 가정 이곡 선생이 44세 되던 해로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은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해종의 집권을 맞아 원나라를 새롭게 연다는 개원을 축하하는 정동성의 표문을 직접 제작하여 해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342년 고려 충해왕 보기 3년 원나라 지정 2년 모군 이색 선생이 14세 되던 해이자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이 44세 되던 해에는 3살 어린 11살의 당대 명문 대가인 안동권 씨 권중달의 딸과 혼약을 하였습니다. 13세 성균 씨에 급제하여 명성이 자자하자 개경의 명문가에서는 모군 이색을 사위로 삼기 위해 혼약식 당일 저녁까지 다투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능력 있는 사위를 얻고 싶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일이겠으나 특히 고려시대에서는 더하였나 봅니다. 진족 구조가 친가뿐만 아니라 처가와 외가도 중요시되고 사위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집안의 영역을 함께 했기 때문에 똑똑한 사위는 가문의 영광에 기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혼약하면 처가에서는 사는 고려의 서류 부가혼으로 혼약한 모군 이색 선생과 부인 정신택주 권씨는 신젓 살림을 처가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려의 혼인 풍속인 서류 부가는 사위가 처가에 머물다 한참 지난 뒤에 시집으로 가는 처가살이 형태였습니다. 모군 이색 선생은 혼약식을 치르고 부친이 있는 원나라의 수도 경사로 유학을 떠나 원나라 고위 조정관리 자제의 자격으로 국자감의 생원으로 입학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모군 이색 선생을 통해 고려의 혼인제도인 서류 부가혼을 좀 더 살펴보면 모군 이색 선생 부부는 뒤에 처가에서 분가하였으나 모군 이색 선생의 문집에는 처가의 제사나 혼인식, 장례식에 뻔질나게 참석하고 동서나 매부와 빈번하게 교류했던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고려시대 여성들은 서류 부가 혼인 풍속으로 혼인 뒤에 꼭 시집에 갈 필요가 없었고 친정 부모를 모실 수도 있어 출가 외인이라는 관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혼인 후에도 딸이 부모를 모실 수도 있어 딸도 아들 못지않게 자식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후일 조선 건국의 핵심이었던 정도전은 여자들이 친정에서 혼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부모 세력을 믿고 남편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군다며 혼인 풍속을 중국처럼 시집살이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하게도 1343년 고려 충해왕 보기 4년 원나라 지정 3년 모군 이색 선생이 15세 되던 해 드디어 국자감의 생원으로 입학하여 3년간 본격적으로 새로운 유학인 성리학을 배우게 되어 서류 부가혼으로 인한 처가살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은 46세가 되던 해로 원나라 정삼품인 봉훈대부 중서사전부에 제수되었습니다. 모군 이색 선생이 18세 되던 해이자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이 49세 되던 해인 1346년 고려 충무강 2년 원나라 지정 6년에 고려에 새로 나온 역설을 배포하는 반삭차 고려로 귀국하는 부친 가곡 이곡 선생을 따라 함께 고려로 귀국하여 약혼자인 세도가 안동권 씨 권중달의 15세 딸인 권 씨와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됩니다. 부인 권 씨는 후일 원나라에서는 요양현군, 고려에서는 정신택주. 이 정신택주는 정경부인에 해당하는 부인에게 주는 일종의 관직으로 그 정신택주에 봉해집니다.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은 그해 가을 고려에서
한산군에 봉직되고 예문관 대제학에 임명되었으며 편년 강목 정수본 집필에 참여합니다. 1348년 고려 충무강 4년 원나라 지정 8년 목은 이색 선생이 20세 되던 해이자 가정 이곡 선생이 51세 되던 해에 원나라에서 황제의 조칙의 위반과 기초를 받는 중서성 관리를 감찰하고 임명하는 감청의 업무를 보고 있는 가정 이곡 선생이 있는 원나라로 돌아가 국자감 생원으로 재입학하여 성리학을 심도 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갇힌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은 아드님이 국자감 생원으로 안정적으로 학문에 열중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그해 가을 고려로 귀국하였습니다. 1350년 고려 충정왕 2년 원나라 지정 10년 목은 이색 선생이 22세 되고 가정 이곡 선생이 53세 되던 해 원나라 해종 황제 토콘 테무르를 따라 몽골 제국의 수도이자 원나라 여름철 수도인 상도에 가서 국자감 상도분교에서 분학하고 다시 겨울철 수도인 대도 지금의 북경의 국자감 본교로 해종 황제를 따라 돌아왔습니다. 가을철에는 원황제가 제정한 급가의 법에 따라 근친 휴가를 받아 목은 이색 선생은 고려로 돌아와 83세를 일기로 작고하신 조모인 흥예이시 요양현군 삼한국 대부인의 상을 치르고 부모님을 뵙고 또 그해 고려에서 출생한 장남 문양공 이종독을 본 후에 원나라로 복귀했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이 사용한 근친이라는 원나라 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근친은 급가의 법에 따라 원나라 조정관리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 근친은 원래 북경에 출사한 관리가 고향의 직계존속이 병치레를 하거나 상을 당하거나 자식을 생산하면 원래 사직서를 내고 귀양하여 병치레를 돌보고 상을 치르고 출생을 지켜보았는데 목은 이색 선생의 조모상과 자식의 출생 소식을 듣고는 목은 이색 선생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려로 돌아가려고 하자 원나라 해종 황제가 그 사직서를 반려하고 다음과 같이 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정착이 되었습니다. 대도에 출사한 관리는 먼저 정부에 고하여 정부에서 신문하고 날짜를 계산하여 휴가를 주고 사직서를 올리지 말게 하되 병조에서 갑사를 맡아 휴가를 주는 예와 같이 하라고 명하여 유급 휴가인 근친 휴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목은 이색 선생이 고려에서 가선대부 시전의 부령직 보문각을 지내고 있던 부친 가정 이곡 선생과 모친도 맺고 83세를 일기로 작고하신 할머니 흥예이 씨의 상을 치르고 또 태어난 장남 문양공 이정독을 보기 위해 이 근친 휴가를 사용하여 국자감 생원을 사직하지 않고 고려에 다녀오도록 원나라 해종 황제가 특별히 배려한 것으로 과거 부친인 가정 이곡 선생이 고려를 방문할 때마다 고려 조정의 시기와 질시와 모함으로 이 트집을 잡아 귀양을 보내는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정 이곡 선생을 원나라 사신의 자격으로 고려를 하도록 했던 원나라 황제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1351년 고려에서는 충정왕 3년이자 공민왕이 즉위한 해이고 원나라에서는 지정 11년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23세에 근친 휴가를 받아 조모상을 치르고 부친 가정 이곡 선생과 모친을 뵙고 또 장남 막 출생한 문양공 이종독도 보고 대도인 북경으로 돌아오자마자 새해 정월 1일 부친인 가정 이곡 선생이 작고하셨다는 부음을 받자마자 분상하여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고려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돌아가신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의 연세는 54세였습니다.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은 모친인 요양현군 삼한국 대부인 흥예이 씨의 3년상을 치르기 위해 묘 옆에 움막을 짓고 추위에 허술한 상복을 입은 채 지내다가 추위에 병을 얻어 세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에서는 이러한 가정 이곡 선생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문효공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가정 이곡 선생의 묘소는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광암리 산 10-1관지에 모셨습니다.
모근 이색 선생이 타지인 북경에서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의 부음을 듣고 행한 분상은 모근 이색 선생의 효심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친인 가정 이곡 선생이 작곡하셨다는 부음을 받자마자 분상하여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고려로 돌아오셨다는 기록에 나오는 바로 그 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분상은 중국 고대의 유가의 경전인 오경 중의 하나인 예기의 34번째 항목에 나오는 예법으로 출타 중인 상주가 존석의 부고를 듣고 취해야 하는 예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근 이색 선생이 행하신 역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모근 이색 선생은 부고를 접하자 관복과 관을 벗고 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었으며 배를 찢어 사각건을 만들어 쓰고 흰배 적삼을 입고 새끼줄로 띠를 두르고 삼으로 집신처럼 삼은 신인 마구를 신었다고 합니다. 이어 음식을 먹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곡을 하며 상가인 고려 개경을 향해 하루 100리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는 예기 역복에 있는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예기에 의하면 분상은 흉악한 짓인 흉행이라 여겨서 하루 100리를 갈 정도로 뛰어가야 한다고 나옵니다. 하루 50리를 가는 길행의 갑절에 해당하는 속도입니다. 이는 아무리 슬프더라도 도적 등의 해를 피하고 밤에는 가지 않아 나쁜 일을 당하지 않으며 번잡한 길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상을 당하면 별을 보고 출발하고 별을 보고 숙박한다고 합니다. 대도에서는 평소 가정 이곡 선생을 흠모하던 동료 지인들이 가정 이곡 선생의 위패인 신주를 교위에 모시고 문상을 했다고 합니다. 모근 이색 선생이 분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분상은 부고를 듣고 하루빨리 상가에 도착하기에 달려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분상의 절차는 대부분이 분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유교 이념에서는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자식을 큰 불효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출타 중일 때는 임종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러한 분상이라는 문상의 절차를 두었습니다. 특히 종법을 중요시해서 사당을 짓고 신주를 모시면서 세거지를 형성한 경우 외지에 부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당과 신주를 쉽게 옮길 수 없으므로 당사자만 부임할 때가 많은데 이에 대비하여 분상이라는 절차가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중국과 고려 그리고 조선의 사록에 분상하지 않고 남몰래 이정하였다는 이유로 취재했다는 여러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유학에서는 분상을 효의 척도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53년 고려에서는 공민왕 2년이자 원나라에서는 지정 13년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 25세 여름에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의 3년 상제를 마쳤습니다. 올해 공민왕이 주체하고 익제 이재현이 지공고가 되어 양파 박원홍이 동지공고가 된 촉과를 열었는데 모근 이색 선생이 을과에 장원급제하여 수궁부 승에 제수되었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원나라 출사의 첫 관문인 정동성 향시의 수석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사신으로 사신 일행을 감찰하고 도강할 때의 일행의 인마 복태를 전공하기도 하는 대행어사인 서장관으로 대도인 경사 북경에 가서 원나라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 26세인 1354년 고려에서는 공민왕 3년이자 원나라에서는 지정 14년 2월에 고려의 사신인 서장관의 임무를 수행하며 원나라 회시에 합격하고 3월에는 전시에서 제2갑 제2명인 차석으로 합격하여 원나라 응봉 한림 문자 승사랑 동지제고 겸 국사원 편수관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고려 서장관의 임무를 마치고 고려로 돌아와서 관리 등용의 차례를 기다려서 그해 11월에 고려의 통직랑 전리정강 예문응교 지체교 겸 춘추관 편수관에 제수되었습니다.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 27세인 1355년 고려에서는 공민왕 4년이다 원나라에서는 지정 15년에 정월에 봉선대부 신의 서사인 지제교 겸 춘추관 편수관에 승진되었고 5월에는 봉상대부 전입우령에 전임되어 재차 고려의 사신인 서장관의 임무를 수행하여 대도인 경사 북경에 갔습니다.
8월에는 원나라 황실과 원나라의 실록 및 문화 예술을 전승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국정에 대해 논의했던 기관인 한리본에 등용되었고, 겨울에는 원나라의 권경력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으로 보아 부친인 가정이국 선생이 원나라 회시 전시에 급제했을 때와는 다르게 고려와 원나라에서 서로 앞다투어 관직의 승차로 목은 이색 선생을 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28세인 1356년 고려에서는 국민왕 5년이자 원나라에서는 지정 16년에 정월에 모친인 함창군 부인이 연로하여 옆에서 돌보하여 부친 때처럼 분상의 불효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원나라 조정에 읍소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 고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왕과 그 추종자들이 반원 정책으로 정동행성의 이문서가 혁파되고 곧이어 정동행성이 폐지되어 원나라에 있다가는 고려와의 연결고리가 끊길 것을 우려하여 모친의 연로함을 구실로 고려로 귀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에는 관제가 바뀌어 정사품 중산대부에 승진되어 이부시랑 한림직학사 겸 사관 편수관 지제교 겸 병부낭중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의 병부낭중이라는 벼슬로 보아 목은 이색 선생은 문관의 벼슬뿐만 아니라 무관의 벼슬도 겸직하기 시작하여 고려 조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29세인 1357년 고려에서는 국민왕 6년이자 원나라에서는 지정 17년 2월에 종삼품 하계의 품계인 중대부 시국 자죄주 한림직학사 겸 사관 편수관 지제교 지문 지각문사에 제수되었습니다. 7월에는 종삼품 상계의 품계인 대중대부 우관이 대부 한림직학사 겸 사관 편수관 지제교에 전임되었습니다. 이 기록으로 보아 고려에서 목은 이색 선생은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이 관직 승차에 차별을 받던 것에 비해 큰 시샘이나 차별 없이 관직의 승차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30세인 1358년 고려에서는 국민왕 7년이자 원나라에서는 지정 18년 2월에 정삼품 하계의 품계인 통일대부 추비론 우부 승선 한림직학사 충사관 수찬관 지제교 지공부사에 승차되어 당상관의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32세인 1360년 고려에서는 국민왕 9년이자 원나라에서는 지정 20년 3월에 정삼품 상계의 품계인 정의대부 추밀원 좌보승선 지혜부사에 승진되어 드디어 당상관의 반열에 진입하였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33세인 1361년 고려에서는 국민왕 10년이자 원나라에서는 지정 21년에는 둘째 아들인 인제공 이종학이 출생합니다. 그의 11월 홍건적이 난을 일으켜 송경을 함락함으로써 국민왕이 남쪽으로 피난할 때 목은 이색 선생이 국민왕의 어가를 안전하게 수행하여 1등 공신의 호가 내려졌습니다. 더하여 아직은 원나라의 보호가 필요하다 간하여 정동행성을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12월에는 정삼품 상계 정의대부 추밀원 좌승성 한림시 독학사 충춘추관 수찬관 지제교 지병부사에 전임되었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34세인 1361년 고려에서는 국민왕 11년이자 원나라에서는 지정 22년 그해 12월에는 정삼품 정순대부 밀직사 우대원 진헌관 재학 지제교 충춘추관 수찬관 쥐군부사사에 전임되었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35세인 1363년 고려에서는 국민왕 12년이자 원나라에서는 지정 23년에 2년 전 복치한 정동행성의 학교 제사 교량 전량 저술 등의 일을 관장하는 원나라 봉은대부 정동행중서성 유학제거에 천거되어 제수되었습니다. 이때 문익점이 원로로부터 목화도 들여왔습니다. 그해 12월에는 종이품 단성보리공신 봉익대부 밀직제학 우문관 제학 동지춘추 관사 상호군에 임명되었습니다.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36세인 1364년, 고려에서는 공민왕 13년이자 원나라에서는 지정 24년 정월에 종이품 봉익대부 밀직제학 우문관제학 동지춘추관사 제점 서운관사에 임명되고 공신의 호는 전과 같이 단성보리 공신이었습니다. 이해에 목은 이색 선생의 부친 가정 이곡 선생의 문집 20권을 목은 이색 선생이 직접 편집하여 가정 이곡 선생의 사위 박상충이 초판 20권을 출간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에는 공민왕에 대한 원나라 기황의 원한으로 원황제가 공민왕을 폐위하자 최영 이성계가 원나라 1만 대군과 전쟁을 치러서 원나라 황제의 공민왕의 복위 허가를 받아내고 목은 이색 선생이 감사문을 작성하여 원나라에 보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목은 이색 선생의 하반기 인생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